점잖잖아. 연명사
요즘에 저는 뉴스가 이래 보니까 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한다 국회에서 뭐 좀 한동안 바빴죠, 그죠? 국회가 제일 큰 제1야당은 뭐 국회 밖으로 계속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마지막에 뭐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이 국회 일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전국이 총선 전국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모든 이슈가 이제 또 총선 때 그쪽으로 쏠릴 것 같아서 다소 이제 우리 남북 관계 문제나 평화에 대한 이런 뉴스나 소식들이 조금 묻히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평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봄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드 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839회 우리 다들 일어나서 이 땅의 민주화와 또 평화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동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사드하고 평화라!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냄새 지는 담배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리와 맞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선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사드 빼고 평화 심자! 사드 빼고 평화 심자! 주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율동맘, 율동천사,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옷을 많이 입으라네. 옷을 많이 입어서 못 일어나. 돌이켜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율동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우리 율동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겨울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사 지을 때 보면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좀 농번기라고 하죠. 농번기 때는 좀 바쁘다가 겨울 때는 좀 이렇게 오늘 왜 어디 안 어떻게 보면 뭐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농촌에 가면 겨울에도 일이 뭐 많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특히 우리 광장에 나오시는 농소에 계신 분들 보면 항상 바빠요. 뭐 요즘에 특히 뭐 전지다 뭐 또 나무도 새로 뽑고 새로 심는 농가도 많은 것 같고 시설도 정비하시고 상당히 바쁘시더라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도 우리 광장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주시고 촛불을 지켜주시는 우리 촛불 시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전선에서 또 함께 투쟁하시고 투쟁을 선봉해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공동위원장님 박태정 공동위원장님 오늘 소성리에서 낮에 뵀는데 앞으로 모시고 여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박수 주시죠. 우리 공동위원장님이 덩치가 크셔서 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추운 날씨에 여러분 싸우다 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미국 놈들은 지금 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자라고 이렇게 찍기 세우면서 빼갈 거 다 빼가려고 오만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쏘가야 되는데 우리 강 예국무 장관은 조금 뭐 어떻고 저떻게 했는데 좀 미엠시로 봐요.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은 아마 그 미국 놈들 말 안 듣고 잘 우리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잘 해결할 것으로 여러분들 믿죠?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미국 놈의 홀락홀락 넘어가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내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군사력이 세계에서 7위더라고요. 이북은 18위.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센데 왜 미국 놈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북을 막아주니 뭐 지랄 연명 떨면서 돈을 자꾸 뺏어가겠어요. 그거 참 부당하죠. 네. 이제 100년 전하고는 틀립니다. 일본 놈하고 미국 놈하고 짜고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그런 세대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미국 놈들은 하고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세계 군사력이 7위인데 18위 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은 저들이 다 지키는 걸로 이래. 저 떠나면은 한국은 공산화 된다고 봐야 되고 또 어느 단체는 그거를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는 절대로 막강한 군대도 있고 우리 능력으로만 해도 평화를 지키고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꾸 돈을 뺏어가려고 하고 저 패권주의를 굳히기 위해서 오만 작단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 어디 전쟁하는 데는 우리나라 꼭 참가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요. 참 기가 막히죠. 그거 쏙질 안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캐싸움은 조금 뭐 이렇게 형평성을 봐가지고 우리도 클마트 세계 무역이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좀 보태주는 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저 입맛대로 그냥 여기 와서 저 미군들 쓰고 남는 거 저축해갖고 이자 채우면서 자꾸 올라가 말해야 되는 일입니까? 지금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첫째, 저 사드가 없어야지 이 한반도의 평화는 영원할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김천 시민 자체도 사드는 잊었는지가 오랜 것 같아요. 그나마도 참 우리가 이렇게 매일 투쟁하고 있고 이게 참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한평생 살았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번 그 4, 5년 동안에 제일 정말로 값진 일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말로 아마 생애에서 이 일은 꼭 우리가 닥치면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집에서 거신방에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적대시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는 바 꼭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시도록 합시다. 이제 지금 한겨울인데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추워옵니다. 춥고 또 사실은 이것이 그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농촌에 지금 보면은 앞에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이 상당히 바쁘고 피곤합니다. 전지도 해야 되고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일도 출하해야 되고 바쁜데 일 좀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 챙겨가면서 또 시간 난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사들을 빼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건강 잘 챙기시고 올 겨울 잘 지내면은 겨울은 봄한테 못 이깁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또 따뜻한 봄이 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끝까지 그 사드 뺄 때까지 함께 하도록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스에 보니까 뭐 최근에 중국에서 학생들이 뭐 수학여행을 많이 왔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몇천 명씩 왔다 하고 하는데 아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3월 달인가 3월 말쯤에 아마 뭐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뭐 그렇게 오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국이 이 사드 문제로 우리 한국과 마찰을 맺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지렛대를 삶아서 우리가 중국을 핑계대든 뭐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사드가 시진핑 오기 전에 어떻게 좀 잘 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소성리 소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주간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서 서명을 하나 받고 있어요. 어떤 서명이냐면 현재 그 소성리 바로 위쪽에 보면 월명리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 월명리에 도계혈분, 그러니까 닭의 피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편법을 사용해갖고 원래 새로 지으면은 여기 이제 절차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업종 변경을 해갖고 지금 현재 편법을 써갖고 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재도 못하고 온 상태로 현재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현재 소성리의 상수원 지역이거든요. 바로 그 물에서 내려와서 소성리에 이제 여러 작물들을 다 그 물로 키웁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역이 성주가 아니라 김천이에요. 그래서 소성리 주민들은 말이 좀 잘 안 먹힙니다. 현재 월명리 주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그 비료 공장 주인이 알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경북도당 부의장, 부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부위원장 그 지역의 부위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편법으로 그 비료 공장을 짓는 거 보면은 참 자유한국당의 그 밑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비료 공장에 대한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뒤에 서명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트럼프와 면담한 뒤에 귀국했었는데요. 그때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꼭 김정은에게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 다음날 바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입을 통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는 이미 뉴욕 한라인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받아봤다. 그리고 설레발을 친다.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한마디, 단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2019년 하노이 이후 남북미 관계 발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올해는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북미 관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북 관계의 현실적인 왕국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실행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담에서도 무려 외신 기자가 4번 다른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실행하겠다. 이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말을 이렇게 신뢰를 더하고자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기자회견이 이제 마칠 때쯤 한국 기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더니 한국 기자가 도대체 그 방안이 뭐냐라고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재차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접경 지역 어떠한 교류, 그리고 스포츠 교류, 그리고 개인적인 관광,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개인 관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이죠.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어떠한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없고, 그런데 북한 정부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 정도.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남북철도와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나 어떤 개성공단 재개, 유엔 제재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그리고 최대치의 말들을 약속들을 이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실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방안을 실행하겠다라고 했던 어떠한 2020년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행동이 2019년도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했던 행동의 반복이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색적으로 대한민국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외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북한의 미 외신 기자와, 그러니까 자신의 미국 기자들과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북한에 밝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가 정해놨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 없을 것이며,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1년 반이 넘게 속 키우고 시간을 잃었고,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 태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도 남북미 관계에 대한 첫 행보는 실패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지난 3년을 답습한 데에 대한 예상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렸는지 못 차렸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했었죠. 신년사를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아직은 행보로 보면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그죠? 남북미 관계에서 정신을 못 차렸으면은 이 사드 문제에서도 정신을 차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과 같은 수구 신문에서는 사드와 상관도 없는 예산을 들먹거리면서 어떤 사드 보상에 대한 예산 책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늘어놓고 있고요. 근데 전혀 사드 보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사드 기지 얼마 전에는 수구 단체가 또다시 소송리에 출몰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드 기지 공사 담당자가 현재 불법 사드 기지에 얼마 전에 왔다 갔다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약간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요? 2018년도에 사드 기지 공사 막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수구 언론에서 막 뭔가 부채질하고 수구 단체들 소송리에서 분란 일으키고, 그리고 막 국방부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국방부가 일이 일어나죠. 국방부는 분명 시진핑 시진핑이 왔다 간 이후에 뭔가 사드 문제를 정부에서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현재 정부에서 사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눈치를 보는 것은 중국 정부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우리를 눈치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명 시진핑이 왔다 가면은 뭔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결정 이후로 국방부는 또다시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행동에 맞서서 정부가 정신을 차렸든 못 차렸든, 외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지난 3년간 우리가 해왔던 것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 김천에서, 소성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올 한 해 잘 지켜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싹이 트는갑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참 희망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장에서 1년 전에 하노이 회담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기 전까지 싱가포르 회담 이어서 북미 회담 2차까지 열릴 때까지 그 기대가 더 컸죠. 남북 철도가 곧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때 우리 철도가 연결되는데 그 마음을 실어서 철도 침목이라고 그럽니까? 침목 놓는 데에 기부도 하고 했었었는데, 유선철 선생님 그때 광장에 오셔서 그때 그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직접 또 기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평화의 시기가 지난 1년간은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약간 조금 거꾸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선철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침묵값이 그 10만원씩 했는데 돈이 지금 어디 갔는 걸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에 뭐 묶여있지 싶어요.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침묵을 좀 놔야지 돈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침묵을 못 놓고 있으니까 돈은 어디에 지금 묶여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되겠죠. 그죠? 또 번호까지 다 정해가지고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뭐 1번에서 몇 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그거 이제 자기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싶어서 그것도 소개도 드리고 몇 분 또 같이 동참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이랬었는데 조금 안타깝죠. 아까 또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회견 말씀도 하셨는데 하다못해 원래는 뭐 북미 관계 없이 남북 관계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도 열리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진전이 있어야만 이 사드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죠. 오늘은 그 패스트트랙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시끄러웠던 것이 참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주인인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드가 있는 이 상황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통과시킨 법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주인이 되는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디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통과된 게 이제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에서 만 18세로 그죠? 이제 그걸 낮췄어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OECD에서 우리만 19세로 되어 있던 것을 18세로 낮춘 거죠. 그만큼 이제 선거 연령이 낮아졌고 또 더 어떤 신선한 사고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소수정당이 유리한 거죠. 다수정당은 불리합니다. 소수정당이 좀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경우에는 너무나 그 연동형에 해당하는 숫자가 작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기소 독점 하던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이제 결국 이제 뭐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 판사, 검사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와 또 이제 기소도 하는 이런 부처가 생겨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또 반가운 소식이죠. 23년 만에 결국 이뤄낸 계획하고 성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급경수사조정법 이게 이제 어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이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과거의 경찰은 검찰의 그냥 하수인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이 검사에게 있으니까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바뀌지 못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단독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또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고 수사 종결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기관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패, 또 선거, 대형 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역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드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연행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도둑 씨가 성주에서 연행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뭐 마중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시쯤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찰을 계속 이렇게 이제 막 닥달을 하는 거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경찰이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검사님의 지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또 저럽니다. 또 검사님의 지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이 소리를 몇 번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10시에 나온다는 사람이 그때 4시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거하고 이렇게 체감을 해보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다. 검사라 하는 어떤 그 자리가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높은 자리?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참 더럽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검사 새끼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평통사에서 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또 구미로 또 그때 이송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기다리니까 또 역시는 마찬가지예요. 또 검사님이 지시가 안 떨어요. 검사님 지시. 이 경찰입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검찰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경찰이었는데 이제는 독립기관으로서 이제 수사를 자기들이 하고 종결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통과된 게 이제 유치원 3법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또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설립자는 이제 원장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에듀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세입 세출을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다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하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막 그 연필 한 자루 사는데도 다 그 올려가지고 이 전자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한데 익숙해지면 좀 낫죠. 그리고 투명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좀 속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또 이제 공금을 뭐 횡령을 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쓰면 유치원 같은 데서 그렇게 해도 주의나 뭐 경고 이런 걸 맞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이번에는 이제 학교 급식법을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급식을 심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급식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얼마나 많이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돈 쓰는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더구나 이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이게 내 사유재산인데 왜 이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운영비 다 국가에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반드시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까 뭐 사회자도 얘기했는 것처럼 한나라당은 계속 바깥으로 돌면서 이 논의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사퇴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 전국으로 또다시 옮겨지게 됐는데 올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대표를 잘 뽑고 잘 뽑는 거 이전에 우리 김천에서도 자유한국당만은 좀 물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 얘기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가야 진짜 평화. 사도가고 평화 오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광장에는 우리 운불교 평화교당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천막진화장이죠. 이게 일종의 여기가 뭐 천막 교회, 광야교회 같은데 항상 우리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예수 살기의 백창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많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 살기 백창호입니다. 오늘 오후에 소송리 수요 집회에서 박근수 선생님이 하신 발언 중에 지금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다 미국에 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외무장관이 가 있죠. 그리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둔비 협상하는 대표가 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어떻게 다 시시콜콜 다 알고 계세요? 배웁니다. 저는 엊그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다 온 거는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또 여러 명이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1세기에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무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 시대가 이제 1세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팔레스타인에서 로마까지 이스라엘의 이 괴뢰 정권의 지배자들이 수시로 로마를 갔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로망이듯이 그래서 공부하러 가고 뭐 하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1세기에 이스라엘에 좀 있다고 하는 놈들은 뻑하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정치하고 뇌물 주고 로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쪼록 달려가서 벼슬 얻어오고 또 왕들도 분봉왕이라고 4분의 1 왕들이 저마다 이제 권력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뇌물 파리파리 싸가지고 또 가서
그 손 비비고 권력 얻어오고 막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점치는 분들이 그 점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셔두는 걸 뭐라 그래요? 신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이 신주단지가 아주 이제 굉장히 귀한 물건이죠. 여기에서 이제 다 점괘를 이제 내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배자들, 특히나 이제 이 안보 마피아들이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이 안보 마피아들이 신주단지처럼 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미동맹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한미동맹이라는 신주단지가 깨질까봐 그냥 벌벌 떨고 부들부들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럽니다. 왜 뻑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태도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북한이 요번에 김계관 외무상이 우리 한국 정부를 이제 원색적으로 막 뭐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전혀 결정권이 없는데 마치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깝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기분이 상하지만 사실 유구무원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할 거리가 없습니다. 예? 한미동맹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수평 관계에서 서로 주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결정하는 게 진정한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와 미국 간의 이 동맹관계가 그렇게 수평 관계에서 결정하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의 다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하는 시다바리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이 세상에 멍청한 새끼들이.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인 거를.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답답하게 여기는 북한이 깝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상공을 미국의 정찰기가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예? 오늘 부산 경남의 청년 학생들이 미군 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이제 국방부를 규탄하는 건데, 미국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이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 부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가 우리나라 민중의 이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그냥 미국의 입장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국가의 인민으로 재숨을 편히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미국의 간섭을 떨쳐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거를 그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마다 거듭 이제 그냥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사드 철에 투쟁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준 아주 천재일우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지껏 미제 새끼들이 시다발이 우리나라를 움직여가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잖아요. 네? 다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왔지만 전혀 저항받지 않고, 또 이 나라 정권은 제 나라 시민들을 그냥 짓밟으면서 그냥 미제의 욕구대로 그냥 해온 게 우리나라의 분단 75년의 역사잖아요. 예, 75년이 된 이 역사거든요.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지금 분단에 있는데,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안보가 중요한데 이런 거짓 선전으로 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눌러왔는데 사드를 통해서 그동안 이 안보 마피아와 미제 새끼들이 결탁이 돼서 우리한테 해왔던 말들이 이제 다 거짓이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나 버렸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여지껏 그냥 흘러온 대로 묵인하고 외면하고 아니면 또 체념하고 저항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사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안보 마피아 새끼들의 한미동맹의 연장책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사드 철회 투쟁을 통해서 이 한미동맹 신주단지를 깨버리라는 기회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회되는 데마다 외치고 미제 새끼들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게 달달 볶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네.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우리가 한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정말 고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독립투사들 그 만주와 중국의 허허벌판에서 그냥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투쟁한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1월 14일 날 박종철 여사가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죽은 날이에요. 1987년 1월 14일. 그 박종철 여사의 죽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유월항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잖아요. 예. 우리의 이 사드 투쟁이 한미동맹이 분단 사실을 끊어내고 우리를 더욱더 나라다운 나라로 세우게 하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정의가 우리 편이고 진리가 승리합니다. 예. 한 과정 한순간이 힘들더라도 그거를 딛고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날까지 함께 흩어지지 말고 함께 나갑시다. 투쟁. 감사드립니다. 예. 힘나시죠? 예, 한참 발언 듣고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워크숍 출발이 노곡리에서 7시 40분에 버스로 출발합니다. 7시 40분에 내려오면 연맹 오면 한 45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입석 거쳐서 농소면 사무소에서는 8시에 출발합니다. 8시 출발하고 부곡동 쪽에 계신 분들은 KT 앞에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 앞에 한 8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도착할 것 같으니까 한 15분 정도까지는 나와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꼭 지켜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가끔 나오시지만 또 말씀 발언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잘하시는데 우리 이번에는 김동복 감사님 한번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율동하고 마치면 딱 되겠더구만. 끝까지 시켜라.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여행은 안 좋아합니다. 집에서 자야지 좀 잤는 것 같고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자면 잠도 잘 안 오고 여행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꼭 가고 싶은데 한 군데 딱 있는데 그림으로 봐도 너무 멋지더 장가계는 내가 꼭 가고 싶습니다. 장가계는 꼭 가고 싶고 또 진짜로 가기 싫은 데도 있습니다.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진짜 나는 가기 싫습니다. 왠가 하면은 친구하고 둘이 만리장성 그림을 보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도 더 됐는 건축물인데 그때 차가 있겠나 중장비가 있겠나 그것도 콘크리트 아니고 돌로 4,000km나 6,000km 가까이 되는 그걸 어떻게 다 쌓았겠노.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 진짜로 차도 없고 장비도 없는 그 시절에 저 돌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업 할당량 못 채운다고 맞았으며 굶었으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친구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지 이래 생각했는데 내 친구는 진시황제,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지시했던 진시황제의 눈으로 보는 거지. 저는 진나라 백성들의 눈으로 만리장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보면은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가기 싫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어떤 눈으로 사건을 보고 어떤 눈으로 역사를 보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크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학교 다니면서 역사 배웠는 것 중에 하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신대륙이 아니죠. 거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사를 저한테 가르치는 사람도 유럽에 있는 백인들 눈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얼굴 허연 것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우리 부족들 죽이고 한쪽으로 내몰고 자기 땅 뺏앗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 중립적인 눈으로 봐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아니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들에게 상륙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중립적인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박근혜 안 찍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을 박정희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버지 눈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보기 때문에 박근혜 찍을 이유가 없죠. 중립적인 눈으로 봐도 중립적인 눈으로 받는 사람도 박근혜 찍은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지랄한다고 지금 있죠. 그러니까는 그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왜 그 박정희 눈으로만 보는지 좀 그런 게 좀 답답하고 중립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눈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사건도 있죠. 5.18 광주 민자운동 이런 거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때 희생되는 광주 시민들의 눈으로 그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절대 내 눈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눈으로 세월호를 보면 안 됩니다. 세월호 희생되는 학생들 그 아들 딸을 가슴에 묻었는 그 학부모들 심정으로 세월호를 봐야 되거든요. 세월호를 엉뚱한 눈으로 보니까 아직도 아직도 세월호 갖고 가나 그 자식을 부모의 가슴에 묻었는 부모들을 아직도 못 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신문은 재벌들의 광고비로 움직이죠. 그럼 노동 문제는 신문에서 기사를 읽으면은 전부 재벌들 입장에서 노동 문제를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거는 재벌들의 눈으로 기사를 썼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기사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 강현욱 교수님 페이스북을 봤어요. 우체국에 앉는 걸 써놨더라고요. 우체국에 왔는데 1시간 동안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서 업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18명은 교대로 맞춤하듯이 일해놓을 겁니다. 강현욱 교수님 거 써놨는 거 보니까 다 모든 노동 문제가 거꾸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똑바로 간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런 페이스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이 무슨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약자의 눈으로 강자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약자의 눈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김천시의 정치 현실도 좀 바뀌지 않을까.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정치할 사람들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안 보고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 사드는 필요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사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의 눈으로 사드를 바라보면은 전쟁 위험만 커지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되는 거거든요. 나는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 사람 눈으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 눈으로 보니까 사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약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김천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평화광장 졸업반이 되니까 이제 성장한 것인데 대학원으로 지나게 되고 평화광장 대학원으로 예, 이제 이 평화광장에서 더 큰 광장으로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짧게 우리 한 2분만 짧은 발언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성원님 앞으로 모시고 짧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뭐 될 것 같습니까? 복례산 지일봉에 낙낙당성 대하이시여 백설이 망건건할 때 독에 청청하리라. 사육신 중에 한 명인 성상무님이 그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38살의 나이에 읊은 시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백설이 가득한 세상에 푸르름을 하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여태 우리 고문께서 말씀하신, 유선철 고문께서 말씀하신,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드철의 그날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며 이번 18일 날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연세 많으신 몇 분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 같이 참여해서 투쟁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